이번 시간에는 그 수시 중에 이제 교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을 저희가 총 정리해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는 논술 전형이 되겠습니다. 논술 전형을 총 정리해드릴 텐데, 논술도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논술 100%로 끝내버리는 건 없다라는 거. 혹시 뭐 오해를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논술 100%로 끝나버리는 게 논술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전형은 수도권 명문대 중에서는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서 보시고 이 논술 4가지 전형을 보면서 나에게 맞는 것만 골라서 좀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논술이니까 내가 대학 가고 싶은 대학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어디 뭐 5개, 6개 정해가지고 막 던지는 게 아니라 이 논술 전형도 잘 구분을 해서 나에게 맞는 걸 잘 골라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학의 논술을 지원하고 이제 준비를 하자라는 취지가 되겠고요. 4가지 이제 종류 중에서 첫 번째는 수능 최저가 있으면서 순수 100% 논술이 전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을 최저를 보기 때문에 논술 100% 없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형 같은 경우 논술 100%를 보지만 수능 최저가 만만치 않게 걸려있는 대학들입니다. 어떤 대학이냐면 고려대, 경희대, 건국대, 성대, 외대, 이화여대 이렇게 걸려있거든요. 이런 대학들은 이제 논술 100%라서 뭐 일단 준비는 논술만 준비하면 될 텐데 사실 수능 최저로 많이 좀 그렇죠. 이제 그 최저에서 많이 떨어지고요. 네. 여기서 이제 특이한 건 고대가 다시 이번에 논술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능에 조금 자신이 있는 학생들은 웬만하면 최저 없는데 쓰는 것보다는 여기 쓰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경쟁률도 적고. 예. 논술 준비도 하면서 내가 수능도 좀 준비를 했다. 수능 모의고사 좀 나온다. 그러면은 수능 최저가 있는 이 대학을 쓰는 게 경쟁률이 한 반 정도 우르르 떨어져 나가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한번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고려대는 경영이 이제 4개 합 국세부터인데 4개 합 5위 이내거든요. 이거 엄청 어렵습니다, 이거 참고로 해야 됩니다. 뭐 실수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이제 뭐, 고려대 뭐, 국세부터 2개 합 5위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대도 이제 글로벌 융합, 인문사회과학, 공학계열 따로, 그 다음에 글로벌 리더, 경제, 경영, 반도체 따로따로 이렇게 있으니까 잘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외대, 이화여대까지, 이건 수능 최저가 있다. 수능 어느 정도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류로는, 이것도 수능 최저가 있는 건데, 학생부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국대, 서강대, 세종대, 숭실대, 중앙대, 홍익대, 숙명여대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논술이 7, 80%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논술만 잘한다고 승부를 볼 수 있는 대학이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논술이 삐까삐까하다 그러면 학생부도 또 삐까삐까하게 또 말은 지원을 하겠지만 어쨌든 내가 학생부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사실 좀 지원하기가 조금 불편해질 수 있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전형을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 많이 차이 안 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학교를 딱 보세요, 위에. 아예 최저가 높으면은 학교가 되게 높잖아요. 최저를 낮추면서 학생부를 넣는다고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학교를 내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동국대, 뭐 세종대, 숭실대 이런 데 가는 학생들이 내신이 그렇게 높은 학생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깎이는 거 아니니까 물론 뭐 내신이 막 8등급 이러면은 점수가 깎이겠죠. 그러니까 택도 아닌 학생들 넣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논술로 갑자기 뭐 한두 개 등급을 갑자기 역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만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택도 아닌 그런 학생부 전형으로 그 성적으로는 넣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다 20, 30이 다 교과 성적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제 장치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많이 깎이는 건 아닌데 좀 되게 안 되는 학생들은 아예 그냥 여기서 학생부에서도 깎여버리니까 지원 안 하겠죠, 뭐 여기를. 예. 그래도 어쨌든 논술 70, 80%는 들어가기 때문에 논술 이제 위주 전형이긴 합니다. 홍익대 같은 경우 논술 90이기 때문에 숙명여대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학생부가 아주 나쁘지 않다면 한번 도전해볼 만한 그 논술 전형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분으로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데 학생부는 좀 이제 합산을 한다라는 전형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뭐 많은 대학이 아니고요. 이제 가톨릭, 단국, 시립대, 인하대, 아주대, 한양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한양대가 좀 이제 보면 논술 90, 학생부 10이니까 이것도 사실 거의 뭐 큰 차이는 논술 90이기 때문에 학생부 별로 안 보는 거긴 한데. 근데 이제 한양대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과 수리 논술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학교들에 비해서 한양대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이 자신 있거나 이런 학생들이 쓰게 되는 거고 어차피
그 논술에서 다 구분돼 버리거든요. 예.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고사항으로 상경계열은 그 인문도 보고 수리 논술도 본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도 참고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수능 최저가 일단 없다라는 점은 큰 부담이 덜하겠죠. 예, 경쟁률이 가장 센 학교들. 예, 수능 최저가 없다 보니 많이 몰릴 수밖에 없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뭐 운명적으로 도전해야 볼 수밖에 없는 또 뭐 그런 전형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근데 순수 100% 논술로만 보는 대학입니다. 어디냐면 연세대입니다. 요 연세대는 수도권 명문대 중에서는 유일하게 논술 100%거든요. 논술 문제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예, 뭐 이 논술 문제를 풀 수 있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잘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자신 있다는 거죠. 논술 가지고 충분히 선별할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생각보다 연세대 일단 지원하는 그 경쟁률은 높지만 실제로 시험 보러 오는 애들은 적어요. 왜냐? 자신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연세대 논술 복귀가 지금 학교 중에 가장 높은 학교가 연세대잖아요. 이번에 고대 들어오긴 했는데, 그래서 쓴 애들 보면은 좀 잘한 애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보니까. 예, 기본적으로. 현재 어쨌든 뭐 서울대는 논술이 없고, 그 다음에 연세대는 논술만으로 어렵게 내가지고 구분하고, 고려대가 이번에 들어온 대신에 고려대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수능 최저를 딱 걸어버리고,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논술도 이렇게 조금씩의 차이 미세하지만 이제 그래도 좀 전형들이 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나에게 좀 더 맞는 게 어떤 학교 전형인지를 잘 살펴봐서 지원을 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